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메뉴로 돼지고기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는 이 삼겹살, 목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씨앗, 그러니까 사료 단계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다 관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1991년에 서일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종합축산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팜스토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이 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팜스토리는 그 이지홀딩스 그룹의 아주 핵심적인 계열사 중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제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돼지를 직접 키우고 이걸 또 도축하고 가공하는 말하자면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수직 계열화, 이걸 이룬 기업이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그냥 내부에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뭐 팜스월드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나 또 과거에 마니커 FNG를 편입하면서 양동뿐만 아니라 이제 닭고기 사업까지도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와, 진짜 돼지고기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진다, 이런 셈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들어보니까 사료, 육가공, 가금, 그러니까 닭 사업부가 있다고 하던데 역시 핵심은 돼지 관련 사업이겠죠? 특히 그 돼지 성장 단계에 맞춰서 만든다는 뭐 맥시멈, 큐맥스 같은 사료요. 아니면 EQ맥스 같은 친환경 사료 기술, 이런 게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의 거의 전부, 한 90% 이상이 사료, 이게 한 55% 정도 되고요. 육가공이 한 38% 정도. 여기서 나온다니 이건 뭐 그냥 돼지 전문 기업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국 곳곳에 생산시설하고 유통망을 다 갖추고 있고요. 모든 생산 공정에는 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HACC 인증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해서 품질 관리에 상당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는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좀 약점도 안고 있죠. 사료의 주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같은 곡물 있잖아요. 이걸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확 뛰거나 환율이 오르면 수익성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행인 건 돼지고기 소비 자체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수직 계열화가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이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점과 약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2022년에 매출이 1조 4천억 원을 넘기면서 외형은 엄청 커졌던데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2%대에 머물고 있고 순이익은 흑자랑 적자를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2021년에는 그 원자재 가격 때문에 순손실까지 봤다고 하니까 이게 덩치만 커진 건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요. 부채 비율도 보니까 200%대로 꽤 높은 편이던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팜스토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낮은 수익성하고 높은 부채 비율은 아무래도 부담이죠. 이게 사료 원료를 확보하거나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차입금이 좀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100%를 넘고 있고요. 또 모회사인 이지홀딩스로부터 약 2,661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받고 있다는 점. 이게 재무적 위험을 어느 정도는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소속부가 중견기업부에서 재무 요건 같은 게 더 까다로운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것도 있어요. 이것도 시장의 신뢰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최근 1년 사이에는 보니까 1,000원 초반에서 1,400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지금 2025년 8월 현재는 한 1,2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네요. 시가총액은 한 1,3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30배가 넘어서 동종업계 평균보다는 꽤 높은 편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또 0.5배로 낮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대비로는 비싼데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만 보면 또 싸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보면 펌스토리의 현재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PER이 높게 나타나는 건 2022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 게 45원 정도로 아직 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익 대비 비싸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PBR이 1배 미만, 그러니까 0.5배 수준이라는 건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대비로는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매년 주당 25원의 배당,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하면 약 2% 정도 수익률인데요. 이걸 꾸준히 지급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역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하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것, 이게 주가 재평가의 열쇠가 될 겁니다. 팜스토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선진이나 팜스코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이 쟁쟁한 경쟁사들 사이에서 팜스토리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나요?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업계 상위권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이들 중에서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상대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조금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지홀딩스라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친환경 사료 기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ESG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건데 이런 특화된 기술력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돼지고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도드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매출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 팜스토리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관건은 역시 변동성이 큰 곡물 가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같은 가축 질병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마지막으로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친환경 경영 요구에 어떻게 잘 부응하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료 생산에서부터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업 팜스토리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피할 수 없는 약점,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네, 앞으로 식량 안보라던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팜스토리처럼 생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기업의 역할 그리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팜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